안녕하십니까? 에이든 여행지도 대표 이정기입니다. 이번에는 괌 사이판 여행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괌 지도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판 지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묶여서 괌 사이판 여행지도로 패키지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괌 섬과 사이판 섬이 세로로 길기 때문에 세로가 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지도 역시 A4 사이즈로 제작되어 접지를 하면은 최종 사이즈가 A5 접지가 될 예정입니다. 형태가 비슷하죠. 괌과 사이판은 마리아나 제도의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이판은 북마리아나 제도에 속해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판보다는 괌이 한 조금 더 한 10km 정도 더 크고요. 구분을 한다면 괌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대략 거리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괌 끝에서 끝까지 직선 거리는 한 45km 정도 되고요. 서울 광화문에서 용인 시청까지의 직선 거리가 45km 정도 되니까는 광화문에서 용인 시청 정도까지가의 거리가 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판은 좀 작은데요. 사이판은 23km 정도 됩니다. 끝에서 끝까지. 괌은 아까 45km였죠.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화문에서 분당까지의 거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괌과 사이판은 전체 지도로 다 도로나 스팟들을 설명을 다 해놨고요. 괌에서 가장 유명한 핫스팟인 튀먼베이 중심으로 타민형 지역을 확대 지도로 만들어 놓았고 사이판은 가라판 지역을 성지 지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괌 지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보도 자측 위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일반 정도는 기본적인 개요, 뭐 기온, 낮 기온은 35도 이상이고요. 밤 기온은 21도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월부터 6월은 건기고요. 7월부터 12월은 우기니까는 우기를 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차모로족이 살고 있던 곳인데요. 1521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 도중에 이쪽을 발견을 했어요. 16세기에는 300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고요. 1898년부터 미국으로 통치권이 이양됐습니다. 1941년 일본의 괌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3년 정도 점령을 했고요. 미국이 전쟁을 통해 다시 미국령으로 복귀를 합니다. 언어는 38%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22%는 참으로, 22%는 필리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종은 참으로족이 37%, 필리핀 26%, 백인 6.9%, 한국인도 2.6%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하루 6만 원부터 저렴한 건 6만 원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필수입니다. 국제 면허증 가지고는 운전을 하도록 안 해주더라고요. 한국 운전면허증이 여기도 통하니까는 한국 운전면허증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셔틀버스예요. 호텔에서 하는 셔틀버스와 뭐 트롤리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특정한 날에는 조금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렌트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셔틀 타시면 어느 정도 이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셔틀 버스도 있는데요. T 갤러리아 버스 노선인데 A 노선과 B 노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그 지도 위에 다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튜먼베이가 있는 타오밍 지역, 아산 지역, 피티 지역, 아가타 지역, 우마탁 지역, 메리조, 이나란, 탈로포포, 조냐, 망기라오, 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괌 국제공항까지 4시간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괌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대부분 호텔을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호텔에 셔틀이 있어요. 그래서 셔틀이 국제공항에 어디에서 기다리는지 알고 계셨다가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 호텔 표시가 있는데요. 쉐라톤도 있고 이쪽에 퍼시픽 아일랜드, 하얏트 리젠시, 아웃리거 괌 리조트, 그 리조트들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호텔을 좀 표시를 해뒀어요. 원래는 지도에 제가 호텔을 잘 표시를 안 해두거든요. 호텔은 어차피 뭐 인터넷이나 뭐 아고다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부킹닷컴이나 이런 거 통해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호텔 정보를 올려놓지 않는데 어, 이쪽에서는 호텔의 위치가 여행지의 위치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호텔의 프라이빗 비치가 대부분 다 딸려 있어가지고 그런 비치를 이용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 정보를 쭉 나열을 해두었습니다. 여기는 휴양지예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여행지는 아닌데 좀 하루 종일 수영을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 하루를 정해서 렌트를 하고 여행지를 좀 돌아보는 것도 지루함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는 돌아보실 때는 이제 돌아보실 만한 곳을 여기다 다 표기를 해뒀습니다. 이쪽 투먼베이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쪽의 전망을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멋있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사랑의 절벽이에요. 투 포인트 러브 포인트예요. 투 러버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쪽은 스페인 장교와 참오로족 여인의 슬픈 전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절벽입니다. 중요한 지역들은 이렇게 별표를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쇼핑몰 이쪽에 이제 마이크로네시아 몰이 있고, 그리고 뭐 유명한 티 갤러리아 면세점이 이쪽에 있고, K마트 이쪽에 있고, 괌 프리미어 아울렛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지의 그 셔틀이나 버스 이동에 관련돼서는 맨 밑에 우측에 보면은 이쪽에 괌 중심부 탐윤행이라고 해가지고 셔틀 버스 노선들을 아주 뭐 색깔과 선의 좀 점선에 다르기를 줘가지고 표시를 다 해놓았으니까요. 이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둘러보기를 할 때 많이 가는 지역이 이 참호로 빌리지거든요. 괌에 가고, 괌이 미국령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본토의 그 참호로 쪽의 문화를 뭐 느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주 수요일 야시장이 열려요. 이쪽이거든요. 그럼 설명은 이쪽에 있습니다. 참오로즈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매주 수요일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수산시장 패션맨즈 코업에서 화로회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그 야간 셔틀이 있어요. 이쪽에 참오로 빌리지 야간 셔틀이라고 해가지고 참오로 빌리지에서 티 갤러리까지 뭐 이렇게 경로를 쭉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색 노선을 보시면 야간 셔틀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 조냐 지역의 레오 팔레스 리조트로부터 야간 셔틀이 이동을 하는데요. 참으로 빌리지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에서 보면 이 티 갤러리아 정류소에서 셔틀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길을 따라서 K마트 앞을 지나서 프리미엄 아울렛 앞을 지나서 참으로 빌리지까지 오는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 아이콘으로 다 표시를 해두었어요. 스테이크 파는 곳, 빵 파는 곳, 철판 요리 파는 곳, 이렇게 아이콘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고르시면 되고, 카페나 이런 것도 커피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주유소 중에 좀 유명한 데가 이 쉘 주유소거든요. 이 조개 모양의 주유소니까는 기름이 좀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데 이쪽 지역 뭐 갔다가 이쪽 주유소로 가야 되겠다. 현지에서 눈으로 보고 가다가 지나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는 미리미리 지도에서 좀 검색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쭉 이동을 하다 보면요. 차모로 빌리지 근처에 스페인 광장, 스페인이 여기도 지배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스페인 광장, 아가나 대성당, 어떤 공원, 요새 약간 좀 둘러볼 만한 곳이 이쪽 지역에 좀 있어요. 그래서 렌트해서 여기서 잠깐 들러보셔도 되고, 이쪽 해변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이쪽도 멋지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가다 보면 괌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요. 이쪽에 라떼 전망대라고 투몬만의 배경을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전망대가 있어요. 아까는 네, 있습니다. 또 이동을 하다 보면 저기 또 PCI 수중 전망대라고 꼭 가봐야 되는 스팟 중에 하나예요. 해변이 수심보다 얕아 아이들이 놀기 좋고 스노클링도 하기 되게 좋은 곳이어서 이쪽도 꼭 방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전쟁 역사공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또 뭐 차로 렌트를 하셔서 가실 거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또 전망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전망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아산만 전망대가 있어서 이쪽에 전망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아주 작은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뭐 돌핀 크루스를 탑승할 수 있는 항구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항구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사진 찍는 스팟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오다 보면 셀라만 전망대, 세티만 전망대가 있는데 이쪽에 올라오면 여기는 좀 고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쪽 앞바다 쪽, 이 밑에 쪽 바다 쪽과 앞바다 쪽을 좀, 좀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이제 멀리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마탕 마을이 있는데요. 이쪽이 마젤란이 처음 발견한 곳이라고 해요.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스페인 양식 건축물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마젤란 상륙 기념비가 이쪽에 있고 요새가 있어요. 괌에서 유일하게 산호초로 이루어진 자연 방파제가 없는 곳이거든요.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뭐 돌고래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쪽이 코커스 아일랜드라고 액티비티 투어를 하면 이쪽까지 가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밑으로 또 가면 이나라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좀 수심이 좀 얕고 자연이 만든 잔잔한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모아진 수영장이라고 하면 자연 수영장이죠. 자연이 만든 뭐 해수 수영장으로 수심이 얕고 잔잔한 다이빙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수영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타서 쭉 올라보면 탈로포포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좀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 괌이 대표적인 휴양지고 여행지는 아니지만 이런 지역들도 하루 렌트를 해서 한 바퀴 돌면서 가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판 비치라고 한적한 해변이 있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위쪽 지역은 그렇게 많이 가는 지역은 아닌데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먼베이 왼쪽 위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안 가서 프라이빗 비치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해변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신다면 이 좌측의 해변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좀 뭐 코코팜 가든 비치라든지 리티리안 비치라든지 약간 뭐 스타랜드라든지 뭐 이렇게 해변가를 좀 만나실 수가 있어요. 괌 같은 경우 괌의 대표 음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크, 햄버거, 참으로 바베큐, 클라부엔, 테판야끼, 로코모코 뭐 정보를 좀 읽어보시고 어, 음식점이나 이런 거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괌 여행 갈 때 가이드북 사기 좀 살짝 부담되잖아요.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는 거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고 종이지도 한 장 딱 구해가지고 쭉 보시면 그리고 현지에 가면은 이렇게 정보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행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셔틀 노선에 관련돼서 현지에도 뭐 노선도를 나눠주고 그런데 깔끔하게 돼 있지가 않아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괌 프리미엄 아울렛 많이 가는 지역인 결국은 휴양지에서 프라이빗 비치에서 휴양을 하다가 쇼핑하러 가거든요. 그럴 때 많이 가는 데가 뻔해요. 괌 프리미엄 아울렛, K마트, 티갈레리아 맨체점, 마이크로네시아 몰 이렇게 네 군데를 가장 많이 가요. 결국은 셔틀이거든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K마트까지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택시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셔틀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쇼핑몰 이동하고 한 바퀴 도는데 렌트하기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렌트하기엔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셔틀을 사시면 되는데 택시 몇 번 사면 렌트하는 비용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니까는 어떤 걸 타고 가는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셔틀 노선의 색깔과 셔틀명은 우측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괌의 특별한 음식이라고 한다면 참어로 관련된 음식인데요. 그거보다는 미국령이었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섞여 있어요. 뭐 스테이크도 있고, 뭐 바베큐도 있고, 뭐 타이 레스토랑도 있고, 일본 라멘도 있고, 철판구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는 고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도날드도 있고요. 지금까지 괌 여행지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괌에 가셨다가 사이판에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괌 여행지도나 사이판 여행지도는 한 장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놨어요. 괌 한번 가신 분은 뭐 한 1년 안에 사이판 또 가시더라고요. 그런 휴양지가 너무 좋았으니까는. 그리고 미국령이고 그래서 그런 이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이판은 괌의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 정보부터 설명을 드리면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이에요. 기온은 1도에서 2도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기온 변화는 1도에서 2도 차이밖에 안 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그 차이가 없죠. 평균 기온은 27도 정도 되고요. 건기는 12월부터 5월, 6월부터 11월은 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택시 타면은 한 2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픽업 서비스는 뭐 호텔 픽업 서비스 다 있는데 셔틀이 대부분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 예약하실 때 셔틀이 있는지 뭐 시간은 어떤지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렌터카 있고 택시 있습니다. 사이판에 여행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이쪽 마나가 섬에 방문을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수심이 굉장히 낮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괌에도 없어요. 괌에도 이렇게 얕은 이런 풍경은 없어서 괌을 갈까 사이판을 갈까 고르다가 사이판을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나가 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괌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이판 갔다가 또 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마나가 섬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쪽 마나가 섬 선착장에서 페리로 한 15분 걸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뭐 놀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측에 일반 정보에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페리예요. 한 15분 정도 소요하고 25달러부터 환경세도 한 5달러 붙고 그렇습니다. 스피드보트를 이용하는 경우
글라스 바텀 보트를 이용하는 경우, 반 잠수함을 이용하는 경우, 낙하산을 스피드보트에 매달아서 이렇게 막 가는 그런 액티비티인데요. 패러세일링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 그리고 바나나 보트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어 여행사들이 있어요. 현지 여행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리 예약을 해도 되고, 현지 가서 하셔도 되고, 예약을 하셔가지고 마나가섬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파라솔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선택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투어 상품을 이용하면 뭐 픽업도 해주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픽업을 해서 여기까지 와주는 거죠. 픽업도 해주고, 뭐 세금도 같이 섞여 있고, 페리 이용료, 비치 체어, 파라솔 뭐 등등 추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패키지 투어 상품들이 있으니까는 잘 선택하시면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실 겁니다. 여행자들이 많이 몰리고 음식점이 많은 지역이 이 가라판 지역이에요. 호텔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라판 지역에 대해서는 이 우측 맨 아랫부분에 조금 상세하게 지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이판 같은 경우는 괌보다 더 휴양 중심의 여행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텔을 잘 고르시고, 호텔 앞에 프라이빗 비치가 얼마나 괜찮은지, 호텔의 시설은 얼마나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고르시는 게 여행을 좀 더 알차게 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둘러볼 것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둘러볼 것이 좀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크게 글씨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이판에 오시면 사이판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동하는 방법은 일단은 호텔 셔틀을 타고 많이 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셔틀이 하나 있어요. T 갤러리아 셔틀이에요. 이 T 갤러리아 셔틀. 이 T 갤러리아 셔틀을 이동하는 경우 이유는 T 갤러리아에 많이 오라고 죠. 그래서 중간에 내리고 타고를 할 수 있는데 캐리어를 들고 타는 거는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버스처럼 이용해서 공항 갈 때 이용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그거는 좀 막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경로를 쭉 보시면 이 공항부터 T 갤러리아 셔틀이 라인이 쭉 해변을 따라서 여기 가라판 지역을 지나서 이 위쪽 살로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뭐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판도 한국에서 비행으로 한 4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비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치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킬릴리 비치, 뭐 쇼핑센터는 조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뒀고요. 맥도날드라든지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은 이렇게 이제 만원경 마크를 좀 해놔서 여기 내려서 전망 보고 뭐 이동하시라, 이렇게 좀 적어두었습니다. 한국 식당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라판에는 마이크로 비치라고 사이판의 대표적인 해변이 있고, 아이러브 사이판이라고, 여기는 뭐 기념품을 판매하기 위한 최대 잡화점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라판에도 야시장이 있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야시장이 열리니까는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딱 지나다 보면 이게 비치들이 있어요. 이 비치들이 사람들이 번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치 원하시는 분들은 뭐 검색을 하셔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신 다음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뭐 파우파우 비치라는 것도 있고요. 위잉 비치도 있고, 뭐 이렇게 전망대, 버드 아일랜드 전망대, 이쪽 그 비치와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 비치, 포비든 섬 전망대, 이쪽이 포비든 섬이거든요. 금단의 섬이라고 불리는 신비섬인데요. 트레킹과 스노클링 등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라오 비치, 뭐 이렇게 비치들이 있고요. 사이판도 미국령이잖아요. 일본이 침략을 해가지고 2차 대전 때 미국이 점령하면서 일본군이 항복을 해가지고 항복하면서
뛰어내린 절벽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역사 여행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사이판의 위쪽에 보면 자살 절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2차 대전 1944년 미 해병대가 착륙을 감행하자 수백 명의 일본 병사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자살절벽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고요. 이쪽에는 일본 최후사령부가 있었던 그런 그 격전지가 있고 그 옆에 한국인 유령탑이 있습니다. 다음엔 뭐 자살절벽을 포함해서 만세절벽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만세를 외치면서 뛰어다녔다고 해가지고 만세절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여행지도 위쪽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음식점을 검색하기가 또 쉽진 않아요. 사이판이 이렇게 크고 정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을 나름 골라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라판 지역에서도 음식점들을 이렇게 골라놨어요. 뭐 태국 음식, 한식, 그리고 뭐 참치회 숯불갈비, 그리고 스테이크, 뭐 랍스터, BBQ, 뭐 ABC 스토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초밥집, 뭐 일본식 일식집 뭐 이런 것도 골라놨기 때문에 가라판 지역의 그 여행지나 음식이나 위치 정도는 이 자세한 지도로 보시면 충분히 이 지도를 보고 결정을 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하드락 카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근처엔 뭐 티갤러리아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아이러브 사이판에서 기념품 같은 것들 좀 구입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호텔을 고르는 게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판 가실 때 여행지를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이판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현지 지도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지도 한 장 가지고 가시면 뭐 더 이상 정보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괌 여행지도와 사이판 여행지도 각 한 장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괌 사이판 여행지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든 여행지도 대표 이정기였습니다.